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5도 등 조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10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한창인데요. 수십억 원이 들어간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특정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3년 산업단지에 포함된 이 도로 공사를 분리발주했고 전주의 한 건설업체가 44억 원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고창의 한 건설업체 대표 안모 씨가 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대표이사가 기술자인데 그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현장 수당으로 갈 리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안 씨는 격리를 맡고 있던 여직원이자 인척에게 대표 자리를 넘긴 뒤 회사를 옮겼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지난해 1월에는 다시 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게 일괄 하도급 의혹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서류상 공사를 맡은 전주의 건설업체가 계열사 2곳과 안 씨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 씨 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하도급을 해놓고 일괄을 다 했지. 이전을 하니까 그럼 입증을 하기가 어렵죠. 해당 업체들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일괄이 포장하고 그다음에 적용식재 그랬고 토봉하고 철권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다 이제 부분별로 나눠서 했죠, 작업을. 안 씨는 고창 산업단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 공무원 안모 씨는 물론 현 공무원 안모 씨와 친척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일괄 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는 주민들이 부적절한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수거 차량은 돌려보내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주민감시원들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반입을 금지하고 수거 차량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매립장 등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이 같은 주민감시원 활동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쓰레기 수거 대란 반복 등 쓰레기 처리 행정을 주민들이 좌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감시위원회 성상검사를 이유로 회차 조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야기시켰고 전주시도 주민감시원의 권한이 법에 보장되지 않는 거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주시와의 협약에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주민지원 협의체 간 이견이 있어 주민감시원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는 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규정한 것보다 소각장은 2명, 매립장은 6명이 많은 주민감시원 수도 논란입니다. 전주시는 감축 방침을 정했지만 주민들과 맺은 협약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의 1년 급여는 한 명당 4천만 원가량으로 전주시가 모두 지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통 문화를 상품화하자는 논의는 활발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할 것인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지원 프로그램이 1인 수공예 기업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옥을 소재로 만든 전등입니다. 3D 프린터로 전통 기와를 재현하고 문살에는 주문자의 취향에 맞춰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집은 굴뚝에 아로마 오일 등을 넣으면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개당 5만 원 안팎으로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이 두 제품은 수공예품 판매 애플리케이션에서 나란히 판매율 1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1인 기업인 개발자 오진욱 씨는 월 1,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옥고마등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외국인들한테 선물 목적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기 나는 굴뚝은 신혼 선물하고 그다음에 집들이 선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복을 소재로 만든 여권 명함 지갑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 명품으로 인정받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과 경복궁 국립박물관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의 소재를 활용해 가지고 한복을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업체의 성공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지원 프로그램이 뒷받침을 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고가의 장비는 물론 제품 개발과 포장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전당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좀 더 보완을 시켜서 더 나은 그리고 더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를 시장에 많이 개척할 수 있도록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아이디어 상품이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화재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양계장에서 불이 났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계장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치솟습니다. 금방이라도 인근 산으로 옮겨 붙을 태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임실군 운암면의 한 양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 2개 동이 탔지만 입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안에 닭은 없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4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군산시 나운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1m 높이의 아파트 담장을 넘어 주차된 차량 6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한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의 촛불 집회를 주관해온 전북 비상시국회의가 오는 15일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온 뒤 그제 촛불 집회를 열지 않은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촛불 집회를 일단 마무리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전북 촛불 집회에는 그동안 연인원 1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정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대선 관련 행사를 광주에서만 열어 전북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현장 투표를 오는 27일 광주에서 시작해 모두 4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25일에 광주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현장 투표를 하기로 했고 바른정당 역시 4차례 권역별 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를 19일에 광주에서 열기로 해 전북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공채가 불확실해지면서 대학가의 취업 빙하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정규 신입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채 계획이 없는 곳이 44%였고 아직까지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대졸 신입공채를 확정한 기업의 채용 인원은 8,400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9,200여 명보다 8.8%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군산 페이퍼코리아가 인력 감축에 나설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이전으로 신문지 생산에서 포장지 등 고급용지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고용 인력 439명 가운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113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페이퍼코리아가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기를 앞두고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피해가 큰 군산시와 인접한 함나와 옹포를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남원 주촌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납니다. 남원시는 2020년까지 95억 원을 들여 주촌천에 설치된 콘크리트볼을 철거하고 생태 여울과 탐방로 등을 설치해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생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분해 미생물을 이용해 곰팡이나 해충을 예방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극 적용합니다. 순창군은 대표적인 작물인 딸기와 콩 등의 분해 미생물 배양법을 적용하면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봄철 관광객 안전을 위해 마이산 도립공원 주변 도로를 정비합니다. 진안군은 마이산 주변 도로의 교통 표지판과 가로수 정비를 실시하고 낙석 위험이 있는 탐방로를 점검하는 등 새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섭니다.